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5월 19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부터 큰 흐름을 보면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상 2002년부터 대파동을 시작해서 대파동 5파동을 2022년 10월 말부터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그 중에서도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4파동은 일봉으로 보시면 이와 같이 수렴 형태의 조정을 거치고 있었는데요. 전일까지 하락하면서 마감되었지만 지금 프리장에서 2% 오르면서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7월 11일부터 하락 파동이 WXY 파동으로 나왔고, 이후에 상승이 한 차례 진행된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ABC로 나왔습니다. 이후에 지금 제가 1, 2, 3, 4, 5로 한 파동 마무리되고 조정이 나온 후에 상승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하락하다가 오늘 오전부터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동 카운팅을 해보자면 이와 같이 1, 2, 3, 4, 5로 파동 마무리하고 ABC 짧게 조정 주고 1, 2, 3으로 크게 나가는 것이라고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또는 파동이 1, 2, 3, 4, 5로 지금 마지막 5파동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 이후 조정을 겪은 후에 상승이 나타난 것, 그렇게 두 가지로 파동 카운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이유는 S&P 차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건 S&P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일 어떻게 흐름이 전개되었는지 보자면, 전일 새벽 3시에 딱 19,900 저항선에서 윗꼬리 만들고 하락하면서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 안쪽으로 내려와주는 모습 보이다가 결국에는 지지되어주면서 끝났거든요. 결국 이 선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빨리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1, 2, 3으로 바로 조정을 짧게 주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직 5파동이 다 안 나왔고, 5파동이 나온 뒤에 조정이 나온 후 올라가는 것이 더 큰 상승을 위해 좋은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 더 합당한 차트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1, 짧게 2, 이후 3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굉장히 큰 상승을 줄 수 있으나 지금 계절상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상정하게 된다면 9월 말에 벌써 21,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카운팅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현재 5파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이고, 이후에 조정 거친 후 상승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카운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격하게 올랐다고 너무 포모에 휩싸이지는 않으시길 바라고요. 조정을 줬을 때, 충분한 조정을 줬을 때 매수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또 프리장에서 2%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본장에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적거든요. 지금 나스닥 100 인덱스로 봤을 때는 여기 저항선 위에서 갭으로 떠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더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저항선을 한번 테스트하는 식으로 갭을 채우고 올라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보고 있지만 지금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주고 갈 것이라는 것 생각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P 차트로 보시면 7월 중순부터 WXY 파동, 하락 파동 진행된 후에 상승, 그리고 ABC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S&P 차트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1, 2, 3, 4, 5 형식으로 파동 카운팅을 하는 것이 깔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P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카운팅하는 것이 깔끔하게 나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5파는 최대 5,830선까지도 갈 수는 있으나 이후 조정을 겪고 난 뒤에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 차트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는 23년 10월 말부터 하락파동 ABC를 거쳐서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이 C파동은 하락 채널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다가 이 채널 하단에서 지금 비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상승해주면서 채널 안으로 들어와주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희망으로는 여기서 바로 다시 한번
이 채널 하단 저항을 막고 내려가주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0년물 채권 선물 차트로 봤을 때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에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현재 대파동 3파동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도 3회 5파동 진행 중이라 말씀드렸죠. 지금 3회 5파동이 1, ABC 그리고 3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채권 금리는 다시 하락을 해주면서 선물 차트는 상승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 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1, 2 이런 식으로 파동 카운팅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저점을 깨준다면 이런 식으로 1, ABC 조정 주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매수하셔서 상승했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미 3회 5파동이 여기서 끝난 것이고 이제 조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인데 만약에 3회 5파동이 여기서 끝난 것이라 하더라도 ABC 형태로 반등을 준 뒤에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매수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중순까지 진행된 후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형태로 지금 3회 3파동이며 그 중에서도 5파동, 그러니까 3회 3회 5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로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더럽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며칠 전부터 윗꼬리 아랫꼬리를 크게 달면서 특히나 전일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크게 달고 하락해 줬다가 오늘 아침에 크게 하락한 후 다시 크게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변동폭이 큽니다. 이게 지금 1% 정도 되는 변동폭인데 그러면 선물 값으로 따지면 50%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변동폭이 큰데 그래도 기준선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준선 따라서 이탈하는 듯 했다가 지금 다시 지지돼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파동 카운팅으로 보자면 지금 3회 3회 5파동이 1, ABC, 3으로 올라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2022년 3월부터 하락 파동을 시작해서 ABC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A파동, 이후 삼각수렴 B파동, 이후 하락 C파동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구간 보시면 하락 채널 따라서 하락하다가 상승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하락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이 삼각수렴 선이었던 하단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승 채널을 하방 이탈을 준다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매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오르더라도 최대 72.4불까지 오를 수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갈 가능성을 훨씬 크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차트 보겠습니다. N은 이전까지 우하향해 오다가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1파동 상승 이후 러닝 플랫으로 2파동이 9월 초까지 나왔고 다시 한번 상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소파동 1파 나온 뒤에 ABC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2파 조정이 나왔고 이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 50bp를 인하하긴 했지만 점도표상에서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적게 점치는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크게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지나치게 급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으로 올라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 차트 보겠습니다. 금은 3회 3회 3파동을 2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그 중에서도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회 3회 3파동의 5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5로 간단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5파동도 거의 마무리 구간이라서
제가 요때 한 파동 더 상승 줄 수 있지만 이후에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지만 상승하게 될 경우에 2650까지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2628 정도까지 고점을 찍고 크게 급락이 나왔죠. 저도 이때 어제 새벽 3시에 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매도 구간이라고 보기는 했지만 또 금의 특성상 어디까지 오르고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이때 그래도 용기 있게 들어갔다면 사실 거의 50포인트, 한 계약당 5,000달러 이상을 쉽게 벌 수 있는 구간이긴 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구간에서 용기 있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롱 치는 거에만 조금 익숙해서 아직도 숏포지션 치는 것에는 심리적으로 조금 두려움이 있어서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연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새우파동 5파동이 1, 2, 3, 4, 5로 다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 있고 아직 1, 2, 3, 4, 5 형식으로 마지막 5파동이 남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추세선 지켜주는지가 그 기준이 되겠고 만약에 이미 끝난 것이라면 ABC 형태로 급격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슛을 좀 더 봐야 되는 구간이긴 하죠. 그래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큰 추세는 이제 숏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 알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셀 보겠습니다. 러셀은 2020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조정을 23년 10월 말까지 거친 후에 이제 3파동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3파동 상승 채널을 최근에 하방 이탈해주면서 러셀은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안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에서 딱 지지되면서 크게 올라줬더라고요. 이 차트 채널, 상승 채널을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바로 들어오면서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원래부터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300 선까지 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라도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셀을 그래서 카운팅을 어떻게 할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굳이 카운팅을 해본다면 1, ABC Expanded Flat 숫으로 1, 2, 그리고 3회 1, 3회 2, 3회 3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파동 카운팅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좀 너무 변동성이 커서 정확한 카운팅은 안 되고 이런 저항선 그리고 채널이나 추세선 그리고 지지선 이런 것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체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50bp를 인하한 만큼 조정이 나온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는 이 2300을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침체는 아니지만 금리는 인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덕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